스튜디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달콤한 기대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고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키친 파이터의 녹화 현장.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사이로 바가린 늘 그랬듯 존재감을 최소화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키는 160cm를 겨우 넘겼지만 몸무게는 90kg을 훌쩍 넘는 거구였다. 건강하게 그을린 짙은 흑갈색 피부는 아프리카계 한국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풍성하고 반항적인 곱슬머리는 오늘도 머리 위로 단정하게 틀어올린 채였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외모를 두고 수군거렸다. 복도를 지날 때면 대놓고 힐끔거리거나 뒤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그녀의 예민한 귀에 어김없이 들려왔다. 저 덩치에 무슨 작가야? 글이나 제대로 쓰겠어? 피부색 좀 봐. 밤에 보면 안 보이겠네. 아프리카에서 왔나? 그런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지만 아리는 애써 태연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의 숨은 공신, 보조 작가였다. 뛰어난 미각과 창의적인 레시피 개발 능력은 팀 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방송가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그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밤샘 노력으로 탄생한 레시피들은 늘 다른 동료 작가의 이름으로 혹은 팀 전체의 공동 성과로 둔갑하여 전파를 타곤 했다. 공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몫이었다. 반면 같은 팀의 스타 작가 강유미는 아린과 모든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희디흰 피부, 운동으로 다져진 가늘고 긴 팔다리에 모델처럼 완벽한 S라인 몸매, 그리고 매 시즌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명품 브랜드의 세련된 패션 감각까지. 유미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었고 방송가에서 외모가 곧 실력이자 권력이라는 불문율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한 존재였다. 그녀의 개인 SNS에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들끓었고 그녀가 방송에서 입고 나오는 옷이나 사용하는 화장품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강유미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의 핵심 아이디어와 시청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 기발한 레시피는 대부분 아린의 머릿속에서 나왔고, 유미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밤새워 고안해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여 PD와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시청자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고 능숙하게 발표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아리는 유미의 눈부신 명성 뒤에 가려진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때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오롯이 실력만으로 세상에 당당히 인정받을 날이 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는 퇴근 후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자신의 작고 낡은 빌라, 그보다 더 좁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하고 창조하는 시간이었다. 밀가루와 향신료, 새벽 시장에서 직접 발품 팔아 골라온 신선한 제철 재료들이 그녀의 투박하지만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마법처럼 새로운 맛 형태로 다시 태어날 때 아리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스스로를 워감매던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의 요리에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 아프리카의 강렬하고 이국적인 향신료와 홀로 자신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하셨던 어머니의 깊은 손맛이 담긴 한국 전통 음식의 지혜와 따뜻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처럼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매력적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시즌의 첫 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프로그램의 향후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 회였기에 스튜디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아리는 지난 몇 주간 거의 밤샘 작업을 하다시피 하며 개발한 획기적인 한식 퓨전 레시피, 이름하여 아프리칸 트위스트 갈비찜을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정리하여 메인 PD에게 보고했다.
한국 전통 간장 베이스의 갈비찜에 아프리카에서 즐겨 사용하는 고소한 땅콩 버터와 알싸하게 매콤한 피리피리 소스를 가미한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이고 대담한 조합이었다. 시식에 참여했던 PD와 주요 스태프들, 그리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음식 평론가들까지 그 독특하면서도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맛의 향연에 아낌없는 감탄과 찬사를 쏟아냈다. 아린 씨, 이거 정말 대박인데 완전 새로운 맛이야. 첫 방송은 무조건 이걸로 가자. 시청률 대박 예감인데. 메인 PD의 한껏 상기되고 흥분된 목소리에 아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레시피가, 자신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요리가 황금 시간대 전파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강유미는 그 모든 과정을 특유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순간 번뜩이는 차가운 질투심과 차가운 계산적인 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기쁨과 흥분에 들뜬 아리는 미처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의 레시피가 성공적으로 방송에 나가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싶었다. 운명의 첫 방송을 하루 앞둔 날, 믿을 수 없는 사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졌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식곤증으로 나른함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시간이었지만 아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마지막까지 레시피의 정확한 계량과 방송 대본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때 옆팀의 수다스럽고 호들갑스럽기로 유명한 막내 작가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선배들, 지금 빨리 TV 좀 켜보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경쟁 방송사 간판 프로그램에 우리 거랑 똑같은 레시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아린 선배가 만든 갈비찜이요. 이름까지 거의 비슷해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움직임이 일제히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아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과 함께 등골을 타고 불길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설마 하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다 함께 휴게실 TV 앞으로 달려갔다. 화면 속에서는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경쟁 방송사의 간판 요리 프로그램이 한창 방영 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린이 지난 몇 주간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갈아넣어 개발한, 아직 그 누구에게도 완벽히 공개하지 않았던 바로 그 아프리칸 트위스트 갈비찜이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화려한 영상과 함께 소개되고 있었다. 심지어 요리의 핵심 포인트인 비밀 향신료 배합 비율과 숨겨진 조리 비법, 그리고 아린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방식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가 아린의 머릿속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방송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국장실에서는 천장이 떠나갈 듯한 고성과 욕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작가 사무실은 침통함과 분노,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과 알 수 없는 배신감으로 술렁였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명백한 레시피 유출이자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다음 날 첫 방송을 앞두고 모든 제작이 완료된 상황에서 터진 대형 악재는 프로그램의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였다.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보안팀과 법무팀, 심지어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숨가쁘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황 증거는 믿을 수 없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하게 바가린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아린의 회사 컴퓨터 최종 접속 기록과 파일 다운로드 내역, 유출된 레시피 파일에서 발견된 그녀의 지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쟁 프로그램 PD에게 레시피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 메일 발신지가 바로 아린의 집 IP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파놓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정교하고도 악랄한 함정. 평소 아린의 육중한 몸과 남다른 피부색, 그리고 어눌한 말투와 내성적인 성격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공공연히 차별적인 발언과 무시를 일삼았던 국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몰아세웠다. 프로그램의 모든 책임자와 작가들이 모인 긴급 대책 회의실에 불려간 아리는 수십 명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홀로 서야 했다. 바가린 작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돈 받고 팔아넘겨?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동안 일을 맡겼는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다. 국장의 불호령과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담긴 경멸 어린 시선에 아리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렸다. 숨이 막혀왔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소중한 레시피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런 파렴치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울부짖듯 항변했지만 회의실에 모인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싸늘하고 냉담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어쩐지 평소에도 굼뜨고 음침하더라니 결국 저렇게 대형 사고 칠 줄 알았어. 외모만 봐도 답 나오지 않나? 뭔가 뒤가 구리고 캥기는 게 많을 것 같았어. 듣자 하니 흑인 혼혈이라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인종차별적인 모욕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린의 가슴에 무자비하게 박혔다. 그녀는 수치심과 억울함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에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해고는 기정사실이었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마치 세상 전체가 한순간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듯한 끔찍한 고립감과 공포 속에서 아리는 문득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는 강유미의 평온한,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은 듯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오히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능숙하게 지어 보이며 아린에게 다가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지막이 하지만 뱀의 엿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속삭였다. 아린 씨, 너무 상심하지 마.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야. 내가 혹시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 유미의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위로가 그 순간만큼은 아린에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고 소름 끼치게 들렸다. 이 모든 것이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강유미의 치밀하게 계획된 잔인한 계략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아린은 깊고 어두운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듯한 절대적인 무력감과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아리는 결국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방송국 출입증마저 싸늘하게 정지되었다.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직장을 잃고 평생을 바쳐왔던 꿈을 도둑맞았으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한 아리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빌라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기 일쑤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적대적이며 공허하게 느껴졌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 단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뚱뚱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짓밟혀도 되는 걸까? 주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사무치는 분노와 슬픔,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그녀의 연약한 가슴을 짓눌렀다. 어릴 적부터 숱하게 겪어왔던 외모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아픈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혹은 생생한 악몽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면 달리기가 느리다며 코끼리 공주, 아프리카 깜둥이라고 놀려대던 짙은 남자아이들의 비웃음 소리, 중학교 수학여행 가서 아무도 자신과 같은 조를 하려 하지 않아 결국 홀로 외롭게 남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어야 했던 그 처절했던 서러움. 대학교 졸업 후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전형에서부터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던 그 막막함, 그리고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방송가의 높고 투명한 유리 천장들. 그런 잊고 싶었던 상처의 기억들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다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서 홀로 허우적거리던 아린에게 한 줄기 가느다란 빛처럼 다가온 것은 뜻밖에도 같은 동료 작가였던 최지우였다. 평범하고 수수한 외모에 털털하고 친근한 성격을 가진 지우는 평소 아린과 업무 외적으로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린에게 특별한 편견을 보이거나 그녀를 따돌리지도 않는 그저 그런 수많은 직장 동료 중 하나였다. 처음 레시피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지우 역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었다. 설마 정말 아린 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하지만 방송국 전체가 마녀사냥을 하듯 아린을 몰아붙이고 회의실에서 국장과 다른 선배 작가들의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질책 속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홀로 핏기 없는 얼굴로 눈물만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간신히 호소하던 아린의 그 처절하고도 연약한 모습과 평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팀 전체의 일을 돕던 그녀의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떠올리며 지우는 마음, 한 구석이 영 불편하고 찜찜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내가 아는 박아린 작가는 절대로 그런 배신을 할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지우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이미 해고당하고 연락마저 끊긴 아린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아린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은 해골처럼 반쪽이 되어 있었고 경하게 패인 두 눈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삶에 대한 모든 의욕마저 상실한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런 아린의 피폐한 모습을 마주하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아린 씨, 나예요. 최지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우였다. 그녀는 미리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죽과 비타민 음료, 그리고 약간의 과일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린 씨 많이 힘들죠?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 해요.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린 씨, 나는 아린 씨 믿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싶어요. 혹시라도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정말 뭐든지 말해줘요.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끙끙 앓지 말고요. 지우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지로 굳게 닫아두었던 아린의 눈물샘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말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며 괴물 취급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기적처럼 되살리는 듯했다. 고마워요, 지우씨.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흑흑, 나는 정말 억울해요. 아리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에야 아리는 조금씩 감정을 추스르고 진정될 수 있었고 지우에게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사건의 전말, 그리고 강유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까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외롭고 힘겨웠던 아린과 용감하고 정의로운 지우의 비밀스럽고도 위험천만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방송국 내부인이 아닌 아린을 대신해 최지우가 내부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역시 레시피 유출 경로를 보다 면밀하고 집요하게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IT 부서에 근무하는 자신의 오랜 대학 동기의 도움을 아주 은밀하게 받아 이미 삭제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아린의 회사 컴퓨터 접속 기록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그리고 관련 파일들을 복구하려 밤낮으로 애썼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고용된 전문가를 동원하여 손을 쓴 듯
모든 디지털 기록들은 교묘하게 오염되거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삭제되거나 변형된 후였다. 방송국 내부의 주요 CCTV 영상 역시 사건 당일의 중요한 시간대 화면만 교묘하게 잘려나가 있거나 알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로 화질이 심하게 손상되어 용의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젠장,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게 틀림없어. 아린 씨, 아무래도 이 사건의 배후에는 강유미 작가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집요하게 파봐야 할 것 같아. 지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혀를 찼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목표로 강유미의 모든 사생활과 주변 인물들을 더욱 꼼꼼하고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유미의 평소 행적과 통화 기록,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 활동 내역,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들과 평소 어울리는 사람들의 면면까지 샅샅이 뒤지며 아주 작은 의심스러운 점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유미 선배, 요즘 경쟁방송사 KPD랑 부쩍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도 둘이 청담동에 있는 아주 비싸고 은밀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만나는 걸 우연히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에 거의 새벽까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의 온갖 가십과 소식통으로 통하는 한 막내 작가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흘리는 듯한 말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줄기 빛과 같은 단서가 되었다. 아린과 지우는 즉시 KPD의 신상과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업계에서 뛰어난 능력보다는 온갖 권모술수와 화려한 인맥 관리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야심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흉흉한 소문도 파다했다. 그리고 최근 그가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이 예상과는 달리 처참할 정도로 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방송가에서 퇴출 위기에 몰려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혹시 강유미가 KPD에게 아린이의 레시피를 몰래 넘기고 그 대가로 다음 시즌 자신의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 자리나 다른 파격적인 무언가를 약속받은 건 아닐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정교하게 맞춰지는 듯한 합리적인 의심이 그들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었다. 그들의 추악하고 은밀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 즉 스모킹 건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 즈음 아린에게는 더욱 노골적이고 섬뜩한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게 내 더러운 신상에 좋을 거야. 괜히 하이에나처럼 냄새 맡고 캐고 다니다가는 정말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 네, 그 까맣고 더러운 피부처럼 네 인생도 한순간에 새까맣게 타버릴 수 있다고. 마지막 경고다. 메시지를 확인한 아린의 손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극심한 공포로 싸늘하게 식어갔다. 메시지에는 그녀의 집 현관문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상대는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쥐 죽은 듯이 숨막히는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했지만 아린은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오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비겁하고 추악한 협박에 굴복하여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우씨,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저들이 저렇게까지 발악하며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진실의 바로 코앞까지 아주 가까이 다가간 게 틀림없어요.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겁먹고 두려움에 질려 이쯤에서 모든 것을 주저앉고 포기하는 걸 거예요. 아린의 깊고 검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 외모 때문에 수없이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와 뼈아픈 좌절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용감한 전사로 만들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같이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하게 짓밟히고 희생당하는 이 불공평하고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키친파이터의 다음 에피소드 생방송 날이 밝았다. 아린과 지우에게는 이제 정말 단 하루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극도의 초조함과 절박함 속에서 밤새도록 KPD의 최근 일주일간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지우는 마침내 거의 기적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KPD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들르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아주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회원제 와인바의 외부 CCTV 영상이었다. 워낙 구석지고 어두운 곳이라 영상의 화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 영상 속에는 며칠 전 아주 늦은 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유미와 KPD가 와인바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만나 매우 심각하고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미가 KPD에게 작은 검은색 USB 메모리를 건네고 KPD는 그 대가로 보이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유미에게 전달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찾았어, 아리나.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이 영상만 있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지우는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녘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린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2% 부족했다. USB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추악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생방송 시작까지 불과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아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과거 사무실에서 강유미가 다른 동료 작가에게 마치 자랑하듯 무심코 흘렸던 말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요즘 세상에 아날로그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게 어딨겠어? 정말 중요한 비밀 자료나 개인적인 기록들은 항상 여러 곳에 나누어 백업해두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둬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유미는 평소 중요한 업무 자료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담긴 기록들은 자신의 회사 노트북 외에도 여러 개의 외장 하드와 USB, 심지어는 수기로 작성한 비밀 노트를 따로 만들어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거나 숨겨두는 편집적이고 치밀한 습관이 있었다. 혹시 아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우에게 오늘 당장 유미가 아직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개인 사물함이나 책상 서랍, 심지어 그녀가 사용하는 다이어리나 노트까지 다시 한번 아주 샅샅이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기세로 뒤져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유미의 책상 가장 깊숙한 곳, 평소 그녀가 아끼던 낡은 명품 패션 잡지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끼워져 있던 낡고 두꺼운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그 다이어리 가장 마지막 페이지 비밀 주머니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은색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는 순간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아린과 전화기 너머의 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은 USB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 헤매던 모든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복잡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강유미와 KPD가 지난 몇 주간 주고받았던 수십 개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통화 내용이 담긴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미가 직접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계획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PAR 최종 보고서, 부제, 검은 백조 추락시키기 대작전이라는 소름 끼치는 제목의 충격적인 비밀 메모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유미의 가증스럽고도 악랄한 목소리가 마치 독사처럼 스멀스멀 흘러나왔다. KPD님, 이번 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바가린 그 뚱뚱하고 시커먼 애 때문에 내가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무시당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걔 때문에 내 커리어가 얼마나 꼬였는지. 이번 기회에 아주 업계에서 2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 더러운 싹을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한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레시피는 아주 안전하게 넘겨드릴 테니 다음 시즌 제 프로그램의 단독 메인 작가 자리랑 프로그램 전체 지분의 30%, 그리고 추가적인 성공 로열티까지 확실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서 챙겨주셔야 해요. 아셨죠?
유미의 끝없는 탐욕과 뒤틀린 질투심, 그리고 소름 끼치는 악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화 내용이었다. KPD 역시 특유의 능글맞고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희죽거리며 화답했다. 아이고, 우리 강유미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시네요.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레시피는 제가 아주 유용하고 감사하게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약속드린 건 제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즌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의 단독 메인 작가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 지분의 30%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대박나서 시청률 20%만 넘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강 작가님께 아주 두둑한 보너스까지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죠. 그러니 우리 강 작가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그 바가린이라는 골칫덩어리 처리나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추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유미는 자신의 검고 더러운 야망을 채우고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린에 대한 끔찍한 질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아린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담긴 레시피를 경쟁 방송사 PD에게 돈과 자리를 받고 팔아넘겼고,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아린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아린은 치밀어 오르는 격렬한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과 메모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과 다른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백업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을 온 세상에 낱낱이 알리는 것뿐이었다. 아린은 깊고 어두운 고민에 빠졌다. 이 결정적이고 폭발적인 증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공개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클까? 익명으로 여러 언론사에 한꺼번에 제보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까? 아니면 자신을 그토록 매몰차게 내치고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안겨주었던 방송국 사람들과 자신을 향해 온갖 추악한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며 조롱했던 대중들 앞에서 가장 통쾌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복수하듯 키친파이터 생방송 도중에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폭로해버릴까? 잠시나마 달콤하고 짜릿한 복수심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유혹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아린은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하고 유치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짓밟히고 더럽혀졌던 자신의 소중한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자신과 같이 힘없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과 따뜻한 진심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다. 아린은 지우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가장 정면으로,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키친파이터 생방송 시작 1시간 전, 아린은 미리 연락해둔 몇몇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기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방송국 정문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그녀는 예전처럼 잔뜩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며 단단한 눈빛으로 정면을 또렷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긴 증거자료 USB 메모리가 단단히 들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아린의 등장과 그녀를 둘러싼 수십 명의 기자들의 요란한 플래시 세례에 방송국 로비는 순식간에 엄청난 혼란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때마침 출근하던 방송국 직원들은 당황하고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걸음을 멈추고 멀찍이 서 수군거렸고,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그들을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미 상황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아린은 자신을 향해 빗발치듯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담하지만 분명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성명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프로그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레시피 유출 사건의 모든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한 무고한 개인에게 자행된 끔찍한 음모와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아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온갖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주눅들고 상처받던 과거의 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단단히 쥔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전사의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최지우는 미리 계획한 대로 방송국 감사팀과 윤리위원회 그리고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 영향력 있는 SNS 농객들에게 익명으로 강유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일제히 발송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키친파이터 생방송 스튜디오에 화려하고 눈부신 막이 올랐다. MC의 한껏 고조된 우렁찬 소개와 함께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방청객들의 터질 듯한 박수 소리를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온 강유미는 여느 때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우아한 자태로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얼마나 멋지고 능숙하며 완벽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 자신에게 쏟아질 대중들의 끊임없는 찬사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상상하며 내심 짜릿하고 황홀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치밀한 계획대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하고도 달콤한 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스튜디오 한쪽에 설치된 거대한 최첨단 LED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긴급 속보라는 섬뜩한 붉은색 자막과 함께 조금 전 방송국 로비에서 진행되었던 아린의 충격적이도 폭로적인 기자회견 장면이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유미 작가는 자신의 사적인 검은 야망과 동료에 대한 끔찍한 질투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료 작가인 박아린 씨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담긴 레시피를 경쟁 방송사에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그 모든 추악한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박아린 씨에게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린의 단호하고도 분노에 찬 폭로와 함께 화면에는 강유미와 KPD 사이에 오고 갔던 추악하고도 은밀한 거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아무런 여과 없이 생생하게 스튜디오 전체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KPD님, 박아린 그 뚱뚱하고 시커먼 애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무시당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걔 때문에 내 빛나는 커리어가 얼마나 꼬였는지. 이번 기회에 아주 업계에서 2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 더럽고 추한 싹을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한다고요.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방청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생방송을 진행하던 수십 대의 카메라는 일제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강유미의 그토록 하얗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사라지며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갔다. 아니에요.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요. 저 여자가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지 마세요.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날카롭게 소리치며 미친 듯이 부정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국장과 메인 PD는 사색이 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떨리는 스크린과 유미의 일그러진 얼굴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와 다른 출연자들 역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의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토록 화려하고 역동적이었던 키친파이터의 꿈의 무대는 한순간에 한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과 거짓, 그리고 배신이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되는 차갑고도 냉정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강유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렸던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그 추악한 민낯과 함께 더럽고 차가운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방송가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태풍에 휩싸인 듯 발칵 뒤집혔다. 강유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파렴치한 만행은 연일 모든 뉴스와 신문지면의 헤드라인을 도배했고, 그녀의 이름은
며칠 동안이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그녀는 당연히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이고도 불명예스럽게 하차당하는 것은 물론 소속되어 있던 국내 최대의 대형 제작사에서도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사실상 방송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업무상 배임, 증거 위조 및 인멸,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며 차갑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스타 작가로 불리며 온갖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그녀의 믿을 수 없는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처참했다. 그녀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아름다운 외모라는 강력한 무기가 결국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곳에 숨기려 해도 진실의 힘은 격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온 세상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렬한 사례였다. 반면 억울하고 잔인한 누명을 썼던 바가리는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모든 혐의를 깨끗이 벗고 소중한 명예를 되찾았다. 방송국은 빗발치는 여론의 거센 비판과 질타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부랴부랴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그녀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의 복직을 제안했지만 아리는 더 이상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아무도 가지 않았던 용기 있는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아리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내걸고 개인 유튜브 요리 채널 아린의 따뜻한 키친을 새롭게 열었다. 그녀의 채널은 별다른 홍보나 마케팅 없이도 개설 초기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처럼 화려하고 자극적인 기교나 현란한 편집, 과장되고 시끄러운 리액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진솔하고 소박한 이야기와 그녀의 따뜻하고 착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특별한 요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위로를 안겨주었다. 비만인 흑인 혼혈 여성이라는 여전히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불편한 시선을 받거나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외모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외모를 함부로 문제 삼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굽이 높고 순수한 진정성에 열광했고 그녀가 들려주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세상 사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아린의 따뜻한 키친 채널의 댓글창에는 아린님, 외모나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맛있고 따뜻한 요리 많이 기대할게요. 아린님 요리 레시피 따라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정말 행복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우울했던 하루였는데 아린님 영상 보고 정말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등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따뜻한 감사의 메시지가 밤낮없이 넘쳐났다. 아린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최고의 조력자 최지우는 이제 아린의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린의 따뜻한 키친 채널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장점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새로운 꿈과 미래를 향해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나아갔다. 아린의 용기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추악한 외모 지상주의와 그릇된 편견, 그리고 비뚤어진 특권의식과 불공정한 경쟁 문화에 아주 크고 의미 있는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대학교, 청소년 단체,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포럼 등에 꾸준히 초청되어 자신의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고, 과거의 자신과 같이 힘없고 소외되며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그 울림은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화창한 주말 오후, 아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 오랜 시간 그녀를 응원해준 팬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서울숲 근처의 아담하고 예쁜 쿠킹 스튜디오에서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따뜻한 요리 시연회를 열었다. 그녀의 자그마한 스튜디오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행복하고 정겨운 웃음소리와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간을 따뜻하고 향기롭게 가득 메웠다. 아리는 예전처럼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구석에 숨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손끝에서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창의적인 요리들은 마치 그녀의 다채롭고 풍성하며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듯했다. 요리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진심 어린 박수갈채 속에서 아리는 문득 아주 먼 옛날 처음으로 요리사를 꿈꿨던 아주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을 가만히 떠올렸다. 그때의 그 막연하지만 순수했던 열정과 간절했던 작은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진심 어린 사랑과 지지 속에서 마침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그녀의 깊고 아름다운 검은 눈가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당당히 극복하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강인함과 세상을 향한 한없이 따뜻하고 너그러우며 희망찬 시선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바가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편견과 무례한 시선 앞에서도 결코 움츠러들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였으니까.